네, 뉴욕 증시에서는 연말 분위기를 가를 빅 이벤트입니다.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. 월가에서도 전망이 분분한데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기자, 일단 중간선거 현지 시간 8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. 이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좀 영향이 적지 않겠어요? 네,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이번 중간선거입니다. 그만큼 이번 선거에 세계의 시선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.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요,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. 네. 이 지지율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11월 6일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50%,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48%였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이 반대로 NBC 방송에서는 민주당이 48% 지지율을 받았고요. 공화당이 47%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우위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어디 하나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.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어떤 시나리오가 적용된다고 봐야 될까요?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수혜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이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 공화당이 승리하게 될 경우 수혜주로는 방산과 전통 에너지, 대형 플랫폼, 대형 제약사 위주로 꼽혔습니다. 이 UBS에서는요, 국방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이 방산주를 꼽았고, 예. 이 공화당의 중간 선거 승리 이후에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. 또 석유나 석탄 등 이 전통 에너지 기업의 공화당이 우호적이라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고요. 또 고용 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 우버나 도어대시, 아마존 등 이런 대형 플랫폼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특히나 이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 2020년 당시 대선 때 선거 자금을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. 이 존슨앤존슨, 일라이 릴리, 화이자, 머크 등 이 대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수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반대로 전기차나 친환경, 배터리, 의료시설, 인프라 등 기존의 바이든 정책과 관련했던 수혜가 이어질 수 있겠죠.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혜주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혜는 좀 확실히 바이든 정책주에 좀 쏠려 있던 경향이 있었는데 공화당이 이기게 된다면 좀 이런 수혜를 받던 부분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. 네, 특히 재정 정책 역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혜주들의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. 특히 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걸 선호하는 반면에 이 공화당은 지출을 좀 삭감하고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. 예. 이런 점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금, 이민자 지원금, 의료 지원금 등이 삭감될 수 있는 겁니다. 예. 따라서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수혜가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 투자나 이 교육 지원금, 메디케어 지원금 등이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. 네, 일단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기조와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만큼 전략은 쭉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시나리오에서는 수혜 업종이나 또 정책 방향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양측 수혜주들의 주가 향방도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래도 사실 증시에서는 중간 선거가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으로 시장을 누르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 선거 끝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간 선거 끝나고 난 후에 과거 흐름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. 네, 실제로도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증시가 반등을 보여왔습니다. 1962년 이후에 16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요. 예. US뱅크에 따르면 이 중간 선거 이후 3개월 동안 S&P 500이 7.3% 평균 급등했다고 합니다. 예. 또 6개월 동안은 15.1%로 상당한 급등률을 보였습니다. 더 과거의 데이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더 과거 때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1934년 이후에 주가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. 이 회색 구간이요, 지금까지 이 주가 흐름을 보였던 범위를 나타내고 있고요. 예.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선이 평균 값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상승 곡선을 중간 선거 이후에 보여왔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 흐름이 좋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? 이 통계적으로
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 선거 다음 해에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. 아. 이 GS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929년 이후 집권별로 연차를 좀 측정해 봤는데요. 예. 이 기준이 대통령 집권입니다. 예. 따라서 집권 3년 차가 이 중간 선거 바로 다음 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집권 3년 차, 즉 중간 선거 다음 해에 무려 17%로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. 다른 연차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모습을 그러네요. 확인할 수 있죠. 또 재밌는 점은요. 중간 선거 결과가 행정부와 의회가 분열될 경우 주가 지수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분열될 경우. 예, 그렇죠. 이 다시 말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이 차지할 경우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건데요. 예. S&P 500의 12개월 수익률을 보니까요. 중간값을 추려봤을 때 갈라진 정부의 경우 10% 상승률을 보였고요. 예. 통일된 정부, 그러니까 행정부와 의회가 같았을 경우는 8%였습니다. 이 경기 침체를 제외해 봤더니 갈라진 정부에서는 12% 상승을 했고 통일된 정부에서는 9% 상승률에 그쳤다고 합니다. 네, 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수익률도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좀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로 지목을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만큼 수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기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업계 전망은 어떤가요? 물론 맞습니다. 신중하게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. 이런 조언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지나치게 중간 선거 이후를 과신하는 건 좀 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. 우선은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하고 있어서죠. 지난주에 발표된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보다 떨어지는 등 이 경기 상황이 위축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S&P 500의 12개월 주당 순이익 추정치도요. 3개월 동안은 2.1%, 최근 한 달 동안은 1.3% 떨어졌습니다. 특히 11월 FOMC에서 최종 금리를 더 높이지 않았습니까? 이런 점 역시도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. 이런 점을 시사한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US뱅크도요. 중요한 건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의 펀더멘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늦추고 또 인플레이션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연준이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변수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. 또 미국의 금융 서비스 업체인 찰스 수왑에서도요.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, 또 우크라이나 전쟁, 지속되는 코로나19 등으로 중간 선거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확실히 매크로적인 상황이 경기에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셔야겠고요. 과거와는 다른 전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.